이제 정말로 윤석열의 정치적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최근 의대 증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욕설 메시지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기런 자폭은 처음 본다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위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배신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주요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선을 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군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홍범도, 김좌진 장군과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의 이름이 빠진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윤희석은 이들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와 연결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윤 대변인은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홍범도 장군이 고려공산당에 가입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그가 우리 군의 적대 세력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진행자가 김좌진 장군이 교재에서 빠진 이유를 묻자 윤 대변인은 김좌진 장군도 공산주의와 연결됐다는 역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정신 나간 거 아니냐는 비판이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시청자들은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암살당한 사실을 지적하며 윤 대변인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이름이 빠진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1921년 자유시 참변 사건 이후 1930년 고려공산당원에게 암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된 정신전력 교육기본교재를 수정하면서 독립군과 광복군 관련 서술에서 홍범도, 김좌진 장군과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이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를 맞아 기획한 전시회가 국가보훈부의 압박으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개최 한 달 전에 갑작스럽게 전시회가 취소되었고 독립기념관 관계자들은 보훈부의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독립기념관은 9월에 관동대지진과 관동대학살 전시회를 계획했으나 국가보훈부의 개입으로 전시회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념관 관계자들은 당시 국가보훈부가 관동대학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독립기념관의 고위 관계자는 실무진으로부터 보훈부가 대일 관계를 이유로 100주기 전시회를 취소했으면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시물 설치까지 완료되었으나 결국 전시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이 전시회 취소 의견을 낸 것은 보훈부 출신의 또 다른 독립기념관 고위 간부였으며 이 간부는 JTBC 인터뷰에서 관동대지진보다는 독립운동을 주제로 전시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느냐는 당시 보훈부 국장의 재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전시회는 취소되었고 이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적 태도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대한민국을 말소하려는 것 같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자들도 일본으로 추방시켜야 한다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윤석열을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어제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욕설 메시지가 국회에서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의과대학 교육점검을 위한 연석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측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의사 증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 시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이 질의 중에 사용한 PPT에 쭌두병이라는 욕설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 초유의 사태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대참사라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회에서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데 진실을 말했네, 이렇게 자폭을 하다니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용을 조사 중입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계좌 추적용 영장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영장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명의 계좌와 뇌물수수 혐의 기간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그의 사위 서 씨가 타이스타제트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이 전 의원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 씨는 올해 3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서 씨를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청와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문 전 대통령의 딸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왔다는 의혹과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딸 사이의 금전 거래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동원된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소환 통보 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먼지털이식 보복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이 2년 3개월 만에 21번째로 역대 대통령들이 행사한 거부권 횟수를 넘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하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이번에 거부된 법안 중 하나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유효기간 4개월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안인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 국민 25만 원 지급법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 살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회성 현금 지급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 고용이 확산된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들의 비극을 막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노동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무책임하고 극악무도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